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8일 주간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NR연구소의 대표인 이한경입니다. 지난주 목금 많이 힘드셨죠? 아마 이번 주도 그 힘듦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을 팔고 나가고 싶은 심리가 많이 들 거예요. 다 들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 언제 떨어지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오미크론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급락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그대로 몸으로 감내하는 방식이 저는 중장기 투자할 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왜 지난주에 인버스를 사야 됐을 때 인버스를 안 샀을까, 빅스를 안 샀을까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샀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다음에 인버스 추천드릴 때 빅스를 혹은 UVXY를 조금만 조금은 가져가세요라는 식으로 다시 또 전환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조금은 진짜 저도 인내를 했어요. 솔직히 지난달부터 90일 정도 하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90일 동안 UVX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급등이 나오나? 급등이 나오나? 급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주가가 떨어질 때. 근데 나중에 UVXY를 한번 살펴보실 거긴 한데 이 급등이 나와야 얘네들이 진짜 하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미크론인 지금 상태에서 30% 터졌습니다. 네, 그게 제일 신기한 거기도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를 악재로 대우를 하고 쇼맨들이 이제 들어왔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시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은 이제 새로운 변이를 오미크론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델타 변이 다음에 오미크론 나온 거고요. 일례에 따라서 C라고 나올 수 있었대요. C라고 하는 그 그리스를 쓸 수 있었는데 그 시진핑하고 너무 똑같이 생각하니까 오미크론을 했다는 설도 있고요. 이게 부정적이긴 해요. 순서대로 안 가니까. 일단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다 실험 중에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검사, 백신 키트에서도 동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32개나 나오기 때문에 전파력도 강하고 새롭게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얘가 진짜 심각하면 사람들이 계속 죽었어요. 그 죽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냥 똑같잖아요. 이거는 사망자가 많이 증가되지 않고 확진자가 많이 증가된다는 소리로 정도만 끝난다는 거는 그냥 독감화 되어 가고 있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 키트와 백신 제조사는 바이오 반등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근데 치명률과 백신 그다음 치료제 유효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필두로 해서 셧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권 이제 국가죠. 국가 입장에서 다른 나라가 다 하나도 우리나라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셧다운으로 갈 거고요. 남아공 폭삭 망할 거예요.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갈 겁니다. 인도처럼 봅시다. 남아공 ETF 조금은 채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한 20분의 1 정도, 우리 포트 20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하는 거지 그 이상은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공 ETF입니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플랫해지는 순간까지 가셔야 돼요. 인도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올 거고요. 해외여행 관련 종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게 음, 하락이 나오는데 손실이 적으신 분은 손절도 약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홀드 그리고 내가 일상이 바쁘신 분은 그냥 홀드입니다. 저는 이 홀드가 중장기에서 기본이고요. 숏을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스나 UVXY 같은 걸로 해지를 해야지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시장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남으시면서 더 재밌게 하락장을 즐겁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일 때 UVX나 빅스나 인버스로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걸 연습을 하실수록 중장기 투자는 그게 헤지펀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밌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골디락스고요. 골디락스는 이번 끝나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디락스는 계속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패스를 해드리고요. 높은 경제 성장과 적절한 인플레이션으로 골디락스가 발생할 거고요. 실제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셔도 빨간색으로 보시면 이머징 마켓이죠. 굴곡이 심하죠. 그래도 우상향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것도 1년 6개월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식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주, 포스트 코로나주들은
이 구간이요. 딱 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거의 저점까지 거의 갱신해서 다시 내려왔지만 이게 다시 또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디락스는 이거가 여기 이 구간이었죠. 한 번에 이 상승이 있습니다. 이 상승 이후에 급락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냉정하게 볼 거예요. 이익이 지금 적자인 기업들인데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최대 적자를 실현할 수는 없어요, 지금. 벌써 여행, 호텔, 항공은 적자를 실현했고 최대 적자 실현은 전분기에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홀드예요. 1차 홀드. 흑자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봤을 때 그때 정리하셔도 안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얘가 전파력이 진짜 강한지, 그리고 전파력이 진짜 강한데 기존에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대응이 가능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치명률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치명률이 아예 높거나 낮아버리면 전혀 관계없어요. 높아버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치명률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전파력은 강한데 그러면 낮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치료제 개발되고 있죠. 그다음 백신, 마스크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위드 코로나주는 무조건 홀드고요. 어, 일부는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있죠. 왜냐면 올라갈 때 사서 안 늦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비중을 줄이시고 그 돈으로 가지고 새롭게 신규 투자할 종목이 있나? 그런 종목이 있으면 나는 투자할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백신 코로나에서 치료제, 백신 접종제 코로나 현황인데 이 기본적으로 치료제와 백신 접종제와 관련된 바이오주는 좋을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주에서 해온 조선항공 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이나 보험회사 쪽에서 투자했던 투자 금액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연기금들이 미리 먼저 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떨어질 때 팔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그 시점에 급등이 나오게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을 겪어야 개인 투자자들, 특히 동학개미, 서학개미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다 받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왠지 쟤네들이 한 대 딱 때릴 것 같았거든요. 이걸 오미크론으로 때리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저는 정부 부채 한도로 때리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정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오미크론 이게 더 크네 하면서 팍 때려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UV의 XY로 증명이 됐고 그걸로 나타났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UVXY 보시면요. 차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UVXY 보시면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급등이라는 게 실감이 되시죠? 15불, 14불이에요. 인버스 이야기 말씀드렸던 시점입니다. 인버스 말씀드렸던 시점이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이었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15불이 5불이 뛰어버렸거든요. 30%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하루 만에 30% 상승하는 정도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거의 상승폭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격은 안 맞는 건 한데 그냥 비례만 보시면 100불 가던 게 1300불 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미크론이 크게 나오면은 이거의 절반 정도가 상승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꼭 들고 가시고 그냥 해지용으로 쓰시는 거고요. 왜냐면 더 증대가 가능하고요. 16불이잖아요. 저는 약간 이거 13불, 14불일 때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고 봤거든요. 근데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120일 정도 돼요. 이렇게 요만큼 기간 동안 보시면 요렇게 한번 튀었잖아요. 요게 하락장일 때 한번 튄 거고 그 다음에 요 이후에는 튄 게 아니고 거의 조정받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간 동안이 120일이 딱 채는 게 12월 정부 부채 한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미리 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요구의 XY로 해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런 고점이 튀어나오면 여기서 얼마 정도 되면 30%까지 튄다고 하면 털고 나오세요. 일본 아니면 사신 거에 3분의 1 정도 털거나 절반 정도 털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해지는 충분히 터진 거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100% 상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이 파괴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거기까지 갈까요? 일단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UVXY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신 및 코로나 치료제 그대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포스트 코로나주 이 전반적인 게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는 그냥 보시더라도 그냥 한 번씩만 보시는 거고요. 계속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인버스를 사신 분들은 어느 타임에 팔까 고민하고 대응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버스 사셔도 되고요. 꾸준히 사셔요. 그냥 괜찮아요. 인버스는 지금부터 사셔도 되고 그다음에 3천 넘어갔을 때 다시 사셔도 되기 때문에 사셨다가 혹시라도 더 떨어지면은 해지하는 수단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슈 중에 재밌는 이슈는 하나 있었어요. 종전선언을 살펴봤거든요. 지난주 11월 26일 날 종전선언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랑 북한 대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왜 만날까 고민을 하면 연말에 뭐 이걸 하겠다는 것보다는 동계올림픽 시즌에 쓰겠다의 카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로 보시면 되고 오미크론이 좀 해결된 상태에서 글로 가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 위험을 하긴 했는데 그리스 위험하고요. 터키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자본시장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다음 주는 힘든 한 주가 될 겁니다. 힘든 한 주가 된다고 아예 각오를 하시고,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기존에 올랐던 NFT 관련된 종목들 더 그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시리즈의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와 관련된 상장되는 종목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기존의 카카오 기업 자체는 쏘쏘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기업들이 개별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카카오는 카카오로 보면 안 되고요. 카카오가 혼자는 상승을 많이 못할 거고 카카오 개별 밑에 바운드 있는 게임, 뱅크 그거의 특성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는 녀석이 있을 거고 적절히 적게 나가는 녀석이 있을 거다.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분석이고요. 지금 여기 있죠. 결국에는 여기가 2750이거든요. 2750까지 노란 선을 닿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노란 선 닿고 난 다음 몇 개월간 올랐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2008년도잖아요. 급락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급락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요 구간이 한 번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대선 결과랑 정책이랑 맞물려지고 코로나 확진자 못 막으면 이 박스권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오를 종목 오르고 떨어질 종목 떨어지는데 오를 종목의 기준은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봉 분석입니다. 주봉 분석이 요 돌파할 거고 2750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만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 구간입니다. 2750. 이 지금 시체를 기술적 분석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놓고 투자를 해야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50 가려면 여기 정도 되죠? 그러면 너무 멀거든요. 내려오더라도 2800 정도로 일단 다음 주에 먼저 갔다가 2750선에서 딱 잡고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작년 12월에 여기도 지금 약간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받고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슈팅. 12월과 1월 사이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때는 돈이 남아돌 거고요. 지금 하락이 한번 연말에 나와주면은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해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월봉 분석인데 얘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시즌을 필두로 해서 많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행보를 할 것 같고요. NFT 관련된 종목들도 옆으로 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승자가 될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주봉 분석 봤을 때는 여기 950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여기서 행행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치료제와 키트, 시젠 그런 기업들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일봉 분석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잡아준다고 하면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9,975까지 980 정도 되겠네요. 80선에서
잡고 다시 올라가는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월화 우리나라 확진자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 오미크론 그 이슈보다는요. 우리나라는 공항에서 잘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는 우리 국내의 확진자가 줄어야 됩니다. 해외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해도 확진자 많으면 투자 잘 안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을 2,000명 이내까지 떨어져야만 전체적인 주가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체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도 팔았죠. 개인은 사게 된 겁니다. 금융 투자가 팔아서 주가를 다 떨궈버렸어요. 일주 동안.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서 금융 투자가 먼저 팔았는데 선물이랑 연결돼요. 이게. 그 다음에 1개월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이게 기준으로 삼성전자 사서 그래요. 3개월로 봤을 때 전 주체가 다 사는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이만큼 팔았던 거를 다 산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선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자 기존에 있는 1개월보다 좀 팔았죠. 만 개가량 판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팔린 거고요. 일주로 봤을 때 지난주에 많이 팔았는데 판 것보다 여기는 투신이 더 많이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뚝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크게 사고 팔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근데 그 판의 시점이 목금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월화 수의 외국인의 플레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올라갈 건데 제가 외국인이어도 월화 어떻게 너네들 어디까지 떨굴래 하고 쳐다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쳐다보고 수목금 중에 움직인다. 그래서 미수신용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냥 있는 만큼만 사고 팔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코스닥 주체별이고요. 전체 모든 주체가 다 사고 있어요. 시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개월로 봤을 때 그 개인만 팔고 있는 거고요. 3개월로 봤을 때 다 모든 주체가 다 사고 있어요. 코스닥은 좋네요.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다만 주말 목금 동안에 빠졌기 때문에 월화에는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바이오주 그다음에 NFT 관련주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시장이 소외되더라도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시장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점에 지금 NFT와 지금 하락장에 오르는 종목들이 잠시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때가 기회다. 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 종목들을 최대한 저도 많이 찾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보를 가 나왔을 때 사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여러분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 일부를 조정하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해 안 보고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과도한 손절은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한 번 샀으면은 수익이 날 때까지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가진 거의 절반만 파세요. 또는 비중이 너무 클 때는 진짜 10분의 1씩만 팔고 사고 팔고 해서 여러분이 그 판 거에서 큰 수익을 얻어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 플레이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해지를 하면서 추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지는 UVXY 같은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이 일어났지만 1250원까지 근처도 안 갔죠. 근데 여기 이제 고점에서 행행인 것 같아요. 원래 급등하려면 1200원 가야 되고요. 재밌는 건 1200원 가면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삽니다. 진짜. 1200만 딱 넘어서 보세요. 또 1250원까지 올라가든지 올라가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의 하락장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거예요. 단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면 더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고요. 가상화폐 보시면은 가상화폐도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보기보다 팔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한 번에 하락이 와야 되는 건데 오미크론으로 때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지금 플랫하게 가고 있고요. 이게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조정을 들어가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정 정도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이런 정도로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돼서 요 구간이 한번 나와주면은 그나마 매수할 타임이 나오는데 급락이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실제로 이제 다시 잡아 채가갖고 딱 들어올렸거든요. 1파, 2파 정도 됐고 3파가 남아있긴 해요. 1파, 2파, 3파가 남아있습니다. 3파에 들어가는 거 저는 추천하진 않은데 그래도 마지막 매수 타임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이 3파 찍고 나면 다시 요 하락
하락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급락인데 여전히 이 정도의 급락은 안 나올 거예요. 이 정도의 급락 나올 수 있겠군요. 내년에 세금을 거두면 세금을 안 거두면 이 정도 급락 안 나올 거고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이 정도 급락이 다시 나와서 아마 요 가운데 선 정도에서 막을 것 같아요. 저는 요 가운데 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이 정도의 상승 파동 한 번 더 나왔다가 다시 이 지금 가운데선 여기는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350에서 400만 원 선에서 지지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비트코인은 이제 서서히 비추인 가상화폐로 되어 가고는 있거든요. 박스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 그러니까 올라가도 1억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1억에서 싹 설 것 같고 요거는 지금 더블 괜찮거든요. 600 넘어갈 수 있는데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혁신하는 새로운 가상화폐가 나오면 그렇게 전환이 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알차게 그 다음에 하락장에 대응 잘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